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좀 본의 아니게 카페 글과 방송을 업로드를 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찍 들어와서 영상을 좀 찍고 글을 옮긴다는 게 좀 귀가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로드가 좀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뭐 코스피보다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나 오늘 뭐 화장품 섹터에서 APR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화장품 섹터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까지 해서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하는 통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IT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상 미국의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하게 IT 반도체는 좀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이 트럼프가 2주 내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품목 관세를 부과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오늘 뭐 일부 종목군들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2주라는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분간 반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최근 시장은요, 명확하게 한국에서만 고유적으로 잘하는 업종과 산업들이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K방산, K조선, 그리고 K화장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K라고 붙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을지언정 호실적과 올라가고 있는 수출 데이터에 힘입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뭐 종목군들이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중간중간 눌림을 이용해서 계속 뭐 트레이딩을 하든 매수를 해서 끌고 가든 하는 방법을 찾아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드라이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시장은 실적 동반 한국이 아주 잘하는 섹터가 폭발하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화장품, 의료, 기기 오늘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성장주 베이스로 움직였던 거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술 수출을 한 에비엘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는 펩트론을 시작으로 마지막에 인벤티지 랩까지 이 비만 계열의 종목군들이 엄청 뜨거운 상승 좀 보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 일론 머스크의 이제 5년 내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더 많이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좀 더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영이 또 거래 대금을 거의 5천억 가까이 터쳐놨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간간히 계속 로봇 관련된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로봇까지 볼 필요가 있고요. 자우지간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생각 외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수 많은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사실상 이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마이너스였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리고 1위가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수가 더 큰 폭의 상승 좀 못 보였던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반등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떠서 가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다. 대신 치열하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매크로 환경 즉 시황과 연동되는 부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시황으로 하면은 탑다운이라고 많이 하죠. 시황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이제 바텀 업이라고 해서 그냥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 중심의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시장에 더 잘 먹히는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시장과 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 뭐 IT 반도체라든지 또 트럼프 발언이 있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한국 변원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수적으로 최근 보면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던 혹은 급락을 보이던 아주 제한된 상황인데 산업 섹터와 종목들만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연관도가 큰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는 묶어두고 우상하고 있는 산업과 업종에서 실적 발표를 하나의 트리거로 삼아 주가를 올려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조선에서 그리고 전력인프라 쪽에서 그리고 오늘은 화장품과 다시 방산에서 실적 모멘텀이 대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의 흐름이 수출 데이터의 확인과 더불어 계속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APR 실적 발표와 함께 여타 종목군들이 폭발을 해버리는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떴고 내일 추가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 또 한 차례 또 쉬어갈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땐 쉬어갈 수는 있는데 그 쉬어가더라도 이쪽이 계속 이유 있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아 조정시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종목군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종목군들만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략을 세우면 되고 조선 쪽도 괜찮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순서가 나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 수 있는 아직 신고가를 내지 않은 종목군들 안에서 조선주들을 찾아보면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아직 가진 못했지만 실적 성장이 가능할 화장품, 조선, 방산 등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을 부지런히 발굴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봐야 된다. 제가 이제 화장품에서는 OEM을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이렇게 뭐 중점을 잡고 봤었는데 사실 다 이제 배는 떠났고요. 조선 쪽에서는 지금 아직 그 신고가를 내지 않은 기자재 안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면 되게 많아요. 탱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팅, 그 다음에 본행제 등이 있는데 아직 탱커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다 순환이라면 다 돌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섹터들 순환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게 맞고요. 방산 쪽은 사실 LIG 넥슨을 추천을 해놨었는데 33만원이 목표가였는데 오늘 40만원 넘고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가려는 뭐 광폭 행보를 좀 보여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KBS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41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와 있어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반등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성장주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있는데요. 4월 달에 많이 올랐죠. 특히 ABL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까지 기술 수출과 비만 그리고 경구용으로의 확장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의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2주 내 제약 섹터 품목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갈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2주 동안 제약바이오를 박살을 낸다면 뭘 보는 게 좋을까?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ABL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 랩 이렇게 일단은 세 개 딱 묶어가지고 얼마나 빠지는지 기다려보자. 뭐 이 관점으로 좀 봐볼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 정지가 풀리고 다시 거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체크만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축에서 네, 성장주가 올해 아주 뜨거웠던 로봇 섹터 그런데 많이 조정을 받고 지금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그냥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화장품도 여기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효성중공업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시간 외 종목군들이 사실 뭐 별로 없네요. 제가 봐도 시간에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사람들 거래도 시간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막 100억짜리 거래 대금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없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이를 제외하면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주 안에서는 계속 순환이 내일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뭐 종목군들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좀 볼게요.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구간까지 와서 사실 이런 쪽은 뭐 부담돼서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안 볼 거고요. 하나 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 거의 찍지 않았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슈팅이 나와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또 급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일부 나왔을 때는 주의하고 봐야 된다. 내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재수 없으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하고 방산 쪽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LIG 넥스원 이 오늘 굉장히 또 뜨겁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실적이 원래 컨센이 600억이었는데 이게 1200억이 나와버리니까 순식간에 여기까지 41만 2천원까지 솟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3분봉에서 너무 빨라가지고 뭐 이거 사고 재시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데 이미 올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매는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방사는 여기까지 보고 에이프릴 APR이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VT를 추천을 드릴 때 이때 회원님들한테 VT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날 VT를 사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도를 하고 여기까지는 취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때 이제 수출 데이터 잠정 실적에 대한 그 하나증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APR의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여기 돌파할 때 실적 발표되자마자 돌파할 때 85,000원 라인에서 잡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한 매수 타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뚜렷하게 잡을 수는 없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회사 컨콜이 나오는데 컨콜에서 이제 지금보다 하반기에 OPM이 즉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7천억이죠. 지금 화장품 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대충만 체크를 하면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라 코스닥에는 뭐 그러니까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닥 안에서 뭐 종목군들을 약간 비교를 해야 되는데 파마 리서치 정도 되지 않을까. 클래시스. 그럼 파마 리서치가 지금 4조 1천억이고 APR이 3조 7천억이죠. 3조 7천억. 그럼 여기서 10% 더 올라가면은 4조 1천억 대 APR. 그러면 10% 정도까지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면 일단은 좀 걸리지 않을까?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30%가 올라가게 되면요. LG 생활건강을 넘는 시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총의 허들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정도 적정하게 한 10% 정도. 그리고 약상학과가 나와서 만약에 빠진다 하면 이 9만 3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이 구간에는 또 강력한 지지 구간이 일단은 생겨있는 종목이라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단기 박스권을 지금 뚫어낼 기세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만약에 밀렸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콜마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올라올 때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진 않고요. 단기 박스권을 뚫어서 올라와서 이 종목도 굉장히 추세가 좋아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이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친구도 화장품 종목인데 이제 용기는 아니고 그 선크림 원료를 하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가동이 되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장기 투자로 또 많이 떨어졌을 때는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조금 높아서 만약 밀리게 된다면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대충 이 정도만 좀 보고 있고, SMCG라는 종목도 추세는 강한데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 이거를 뭐 신규로 들어가고 자시고 하기는 좀 부담된다 싶네요. 자, 그리고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어느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차 파동을 겪고 나서 돌파한 이후에 지지 구간을 만들었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하면서 일단은 뭐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적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깨지나 했는데 깨지도 않는 흐름이죠. 그렇다면 이쪽도 강하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고영이라는 종목이 이제 지난번에 미국 이 카이메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무려 7천억 거래 대금을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7천억과 6,500억의 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여기가 아마 매집을 했을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갔던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있었던 구간, 그리고 현재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설사 바로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으로 많이 부딪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을 완만하게 받고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5월달에 이제 가능성을 좀 비추는 거죠. 미국의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 내에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납품이 돼서 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다시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금이 많고 그래가지고 좀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멀쩡히 딱 있다가 사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리딩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더라고요. 뭐 별반 틀린 것도 없어요. 그로서리 리서치도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5월달 뭐에 빠르면 5월달에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아마 회사에서 IR을 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구간이네요. 얘가 힘을 모았던 자리가 뭐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7만원. 근데 일봉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게 뭐 이런 음봉들, 그러니까 7,300원이 여기서 지지받고 장후에 올라가는 음봉인데, 여기 갭이 있으니까 갭을 한번 메우고 가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16,800원에서 뭐 이 사이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언저리에서 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많으니까요. 이를 제외하면은 오늘 보면 뭐 최근에 급등했던 뭐 ABL 바이오도 약간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대금 많이 죽여 있다라는 건데, 사실 오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장대 음봉을 좀 그려주면 좀 매매하기 편한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렇게 쫄쫄쫄 빠질 때는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긴 좀 어렵고, 인벤티지 랩도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건들기 어렵고요. 오늘 뭐 정치 테마주 안에서 뭐 상지 건설을 뭐 다시 투자 위험에서 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나, 상한가로 보내면서 또 매매, 그러니까 거래 정지로 들어가지 않나. 뭐 파이포 다시 좀 들어올리고, 평화홀딩스 막 들어올리고, 정신없는 모습이라 이쪽은 아예 건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들 생각도 별로 없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뭐 이번 주 아무래도 이틀 동안 휴장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또 영상을 또 안 올렸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다들 금요일 날 내일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혹은 내일
트럼프가 시장에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고려하셔가지고 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